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하늘에서 뿌렸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항복하라는 권고를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무기가 투하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병고가 담겨 있었거든요. 왜 미국은 급비 무기였던 원자폭탄의 존재를 미리 알리려 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유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여름, 일본은 패색이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인류 최악의 무기인 원자폭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아무런 예고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도덕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당시 미국 전략정보국은 일본 시민들에게 대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명분과 함께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단지 살포를 기획했습니다. 이 전단지의 이름은 니먼 전단지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에는 일본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지도자가 전쟁을 지속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단지 뒷면에는 구체적으로 폭격 후보지 리스트가 적혀 있었거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요코하마 등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시민들에게 이 도시들을 즉시 떠나라고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대다수의 일본 시민들은 이 전단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당시 일본 군부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를 엄벌에 처한다는 계엄령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시민들은 전단지를 줍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경찰은 보이는 족족 이를 수거해 불태워버렸답니다. 정부가 정보를 철저히 차단했기에 시민들은 다가올 재앙을 꿈에도 몰랐던 거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왜 굳이 원자폭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특수폭탄 혹은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원자폭탄의 존재 자체가 당시로서는 전 세계적인 급비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너무 상세히 적으면 오히려 적국에 기술적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호하면서도 공포스러운 표현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하 직전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 상공에 미군의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전단지를 통해 경고했던 바로 그 도시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단지의 경고를 무시했거나 혹은 피난을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결국 오전 10시 15분 리틀보이라 불리는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도시 전체가 증발해버렸죠. 수십만 명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참혹한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경고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히로시마 참사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죠. 그러자 미국은 다시 한번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히로시마의 참혹한 사진과 함께 우리는 더 많은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다음 타겟은 나가사키였습니다. 나가사키에도 투하 사흘 전부터 경고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히로시마와 비슷했습니다. 통제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판단은 마비되어 있었고 군부의 결사항전 외침 속에 전단지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죠. 결국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전단지를 뿌린 또 다른 전략적 이유는 전후의 책임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국제사회로부터 왜 아무런 예고 없이 민간인을 살상했느냐는 비난을 받을 것을 대비해 우리는 충분히 경고했고 대피 기회를 줬다는 증거를 남기려 했던 것이죠. 참으로 냉혹한 국제정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전단지들은 현재 전쟁박물관에 보관되어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이 전단지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혹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피난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십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씁쓸하게 만듭니다. 정보의 가치와 이를 다루는 국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당시 전단지를 주었던 한 생존자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늘에서 종이가 눈처럼 내렸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형 선고인 줄 알았다면 당장 산으로 도망쳤을 텐데라고요. 우지가 가져온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미국이 전단지를 뿌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 둘째, 일본 시민들을 동요시켜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는 심리전. 셋째, 일본 정부의 항복을 압박하기 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정보 통제와 군국주의 광풍 속에 이 경고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말았죠. 오늘 우리는 역사의 비극 속에 숨겨진 전단지의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체제 유지가 우선시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똑똑히 목격했네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랍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